미국인 90%가 자신이 소유한 차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이제 많은 자동차 대출이 한 달에 $1,000가 넘고 평균 거래 가격도 $5만 넘습니다. 우리는 차량 압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압류율이 거의 7%까지 올랐습니다. 즉, 12대 중 한 대는 사실상 압류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60일 동안 할부금을 내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의 차와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신차 금리는 6.5%에서 7% 사이이고 중고차 금리는 10.5%에서 11%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구매자들이 24, 25%의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할부금조차 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평균적인 미국 가정의 평균 소득이 7만에서 $8만 범위에 있는 반면 지금 차량의 가격만 봐도 5만, 6만, 7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차를 못 사는 건 당연합니다. 저는 자동차 구매 시 참고할 기준과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사람들은 한밤중에 차가 압류업자에게 견인되는 걸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값비싼 슈퍼카나 고급차들이 사실상 놀라울 정도로 높은 비율로 압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런 차들은 압류되는 차량 목록에서 훨씬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급차나 이그조틱카, 프리미엄 차량을 살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더 좋은 신용 등급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 좋은 신용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차량을 살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프라임 대출자로 간주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더 좋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더 부담 없이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현금 구매나 3년 내 차량 완납이 가능합니다. 요즘 모두가 겪는 문제는 구매 여력입니다. 모든 것이 계속 비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2%, 3%, 4%씩 오르는 인플레이션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차이를 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만큼을 벌어서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 가정에서 버는 금액은 해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쉬워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지루한 차를 몰기엔 너무 짧습니다. 가장 높은 위험은 보통 픽업 트럭과 함께합니다. 왜일까요? 요즘 트럭 가격을 보신 적 있나요? 7만, 8만, 10만 달러나 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캐나다 달러로 13만 달러에 판매되는 텅스텐 램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어떻게 우리가 픽업 트럭이 12년 전만 해도 완전히 옵션이 다 들어간 사륜구동 크루캡 트럭을 3만에서 3만 5천 달러에 살 수 있었던 시절에서 이렇게 변하게 된 걸까요? 이제는 10만 달러가 넘는 가격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많은 차량들이 더 위험해졌습니다. 우리는 F150이나 실버라도 같은 풀사이즈 트럭들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차량들 중 하나라는 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대출 금액이 높고 경매 수요도 강하죠. 이런 것들은 모두 전형적인 매력 포인트이고 사람들은 트럭을 갖고 싶어 하죠. 제 말은 유전에서 일자리를 얻었다는 사람들 얘기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나요? 알다시피 젊은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고소득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들은 밖에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와, 나 한 달에 6천, 7천 달러를 벌고 있어. 그래서 다음 교대에 돌아오면 새 트럭을 사기로 하죠. 난 살 수 있어. 문제 없어. 은행도 대출 가치 비율이 괜찮다며 완벽하다고 하죠. 결국 은행에서는 당신 예산의 46%가 잘 커버되고 있다고 말하죠. 문제 없다고요. 당신은 이만큼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은행에서는 당신이 부채의 46%까지는 괜찮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젊은 구매자가 말하죠. 있잖아요. 이제 나는 유전에서 6천에서 7천 달러를 벌고 있어요. 갑자기 그들은 이 많은 돈을 갖게 되고 자신에게 예산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죠. 결국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내 월 예산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감당 능력은 고려하지 않아요. 차량 월 납입금 외에도 중요한 요소들이 있고 우리는 은행을 잘 압니다. 자동차 금융기관들이 차를 팔아먹으려고 얼마나 교활하게 구는지 우린 잘 알죠. 당신은 빨리 갚고 싶었어요. 은행들은 우리가 차량을 마련해 줄 수 있고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월 1,000에서 1,500달러 대출 상환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해. 3년 안엔 힘들지만 말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8년으로 늘리면 돼. 네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물론 신나서 들떠있겠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가죠. 내 새 직장도 있고 나는 젊고 건강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그래, 나는 그 새 트럭을 원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기 대출을 받는다는 거야. 그게 큰 위험을 불러오지. 그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할 수도 있어. 다칠 수도 있고 집에 있으면서 실업급여 같은 걸로 버티거나 소득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다 연체하면 트럭도 없어지는 거야. 또 다른 변화도 있어. 갑자기 결정을 내리게 돼. 빨리 정리해야겠다. 3년쯤 지나면 보증도 끝나고 위험 부담이 커. 차량도 복잡하고 리콜이나 고장 소식도 계속 들려와. 이제 그 차량을 중고로 팔거나 더 작은 차로 바꾸려 해. 상황을 만회하려는 거지. 차량 감가상각이 처음부터 11%라는 거 알고 있었어. 차를 처음 몰고 나가는 순간부터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 차량은 원래 가치의 50에서 60%를 잃게 돼.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아마도 30에서 40% 정도 가치가 사라져서 네가 손해를 보게 돼. 그래도 중고로 팔 수는 있지. 하지만 이제는 네가 원래 받았던 대출의 차액을 메우기 위해 추가로 $10,000, $15,000 혹은 $20,000를 더 내야 할 수도 있어. 맞아.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마이너스 자산을 겪게 되고 이건 실제로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증상이야. 풀사이즈 트럭이 가장 위험한 구매 중 하나야. 그 다음으로는 코롤라나 시빅 같은 소형차들이야. 그래, 캠리처럼 작고 저렴한 차들이나 토요타 하이랜더 같은 차들도 요즘은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말이야. 그런 차들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도가 높아. 저렴한 입문용 차량을 찾는 많은 구매자들은 높은 인센티브 때문에 그 차들을 사는 거야. 많이들 사는 차들이지. 이런 제조사들 중 일부는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 물론 이자율도 비교적 낮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차들이지. 그리고 7년이나 8년짜리 장기 할부로 차를 산다는 전제로 구매하고 있어. 그들은 신용 점수, 돈, 소득이 없지만 많은 대출 기관들이 대출 기간을 늘려 차를 살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게 사람들이 곤란해지는 방식이야. 뭔가 상황이 바뀌거나 직장을 잃거나 아프게 되면 갑자기 차를 반납해야 할 수도 있지. 그러면 어느새 차를 반납해도 빚이 남거나 아니면 압류업자가 집 앞에 찾아오게 되는 거야. 신차는 감가상각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걸 항상 알고 있어. 평균 신차 가격은 $50,000, 중고차는 $26,000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금액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야. 그리고 중고차의 경우에는 이미 시간이 좀 지난 차라서 보증기간이 짧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지. 게다가 대부분의 은행이나 대출기관이 그 금액을 커버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율을 내야 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현금으로 사는 거야. 흔히들 말하잖아. 현금이 최고라고. 그리고 그건 내가 항상 지켜온 원칙이야. 내가 그동안 구입한 많은 차량들도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샀지. 나는 슈퍼카를 사고 싶어. 내 첫 슈퍼카는 람보르기니 가야루도였어. 돈을 잃지 않을 대표적인 차야. 내가 그 차를 샀지. 채 약간 손질이 필요했지만 나는 휠 제마감과 페인트 보호 필름 추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감수할 수 있었어. 이런 건 저렴하게 해결했지. 나는 가야루도를 $94,000에 샀어. 2005년식이었고 주행거리가 아주 적었지. 나는 그 차를 약 7년 동안 몰았고 PPF도 했고 휠도 손봤고 투비 배기 시스템까지 달았어. 나는 7년간 그 차를 몰며 정비도 했고 7년 후 모든 비용을 합산했다. 그 차들의 자연스러운 가치 상승 덕분에 나는 실제로 그 차를 팔고 몇천 달러를 벌었어. 생각해봐. 아우디 R8 초기 모델도 마찬가지야. 이런 차들도 돈을 절약할 수 있어. 물론 모두가 그런 돈이 있는 건 아니야. 내가 또 가치가 잘 유지되는 차량을 찾은 곳은 오래된 트럭들이야. 잘 관리되고 잘 보살펴진 트럭들,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의 차량들, 검증된 트럭들, 첨단 기술로 가득하지 않은 트럭들이지. 80, 90, 2000년대 모델을 생각해봐. 나도 아직 2003년식 다찌램이 있는데 은행 빚이 없어서 정말 좋아. 옛날 기술이 적용돼 고장이 나도 비용이 적게 들어. 부담 없이 소유하고 유지도 쉬워. 캠리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 나는 4년 동안 타고 팔았는데 솔직히 그 차로 $1,200 정도 손해본 것 같아. 68,000km 정도를 타고 나서 팔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더 위험이 적고 더 신뢰할 수 있거나 지금 시장 상황이 좋은 차들을 여러 번 사고 팔았어. 슈퍼카를 원한다면 페라리 F430을 봐. 360이나 초기 가야루도 같은 게이트식 변속기가 달린 차들은 투자하기에 좋은데 이런 게이트식 변속기는 가치가 오를 게 확실해. 새로운 기술이 잔뜩 들어가고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체 괜히 돈을 쓰지 마. 그런데 돈을 쓰면 큰 손해를 볼 거야.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모든 신규 멤버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나만의 이모지, 우선 질문권, 새 영상 미리 보기 혹은 단순히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꼭 눌러주세요. 저 링크를 누르시면 다 해결됩니다. 다시 한번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잘 고려하지 않는 다른 부분도 이야기하고 싶어.
단순히 구매 능력이나 자동차 할부금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예 생각하지 않는 요소들이 있거든. 사람들은 이 할부금은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죠. 네, 46. 은행에서 내 모든 빚을 감안해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지. 하지만 다른 고려사항도 있어. 이런 차량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추가 요소를 만들거든. 예를 들어 금융 비용이 있어. 물론 이자를 더 많이 내면 낼수록 결국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니까 그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질 겁니다. 연비도 생각해보세요. 지금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달러 30센트에서 1달러 80센트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1년에 15,000에서 24,000km 또는 약 18,000에서 2만 마일 정도를 운전합니다. 연료비로만 1년에 2,000에서 3,000달러를 쓰게 되는 셈이니까 그게 실제로 얼마나 큰 비용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건 나이, 운전 경력,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 차 중 하나인 람보르기니는 1년에 1,700달러 정도만 내고도 완전 보험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건 제 신용 점수가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용 점수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저는 사고 이력이 좋았습니다. 사고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저를 위험도가 낮은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가 좀 있는 운전자였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구매자들이나 운전자들이 보험료로 1년에 4,000, 5,000, 6,000, 7,000달러까지 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심지어 한 달에 1,000달러, 2,000달러까지 보험료를 내는 끔찍한 사례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사를 해보고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보험료는 가용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등록비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큰 비용이지만 캐나다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캐나다에서도 고려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등록비가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100달러에서 150달러 또는 더 들 수 있으니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어떤 신차를 사면 3년 동안 무상 정비를 제공합니다라고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게 다일까요? 만약 5년, 6년, 7년짜리 할부로 차를 샀다면 정비 비용이 곧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가끔 예기치 않은 타이어나 브레이크 교체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비용은 고려해야 하며 일반 보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브레이크, 타이어, 클러치, 전구 등 소모품은 범퍼 투 범퍼 보증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차량이 3년이 지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예를 들어 램람 같은 경우는 10년 엔진 보증을 제공한다고 들었지만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기아와 현대는 결함이 많아 체면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감가상각도 잊지 마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매달 수백 아니면 수천 달러씩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5년 동안 5만 달러짜리 차를 산다면 그 차량의 가치는 2만 달러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감가상각으로 3만 달러를 잃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보증기간이 끝난 차량을 사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차를 사고 비싼 가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 할부로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3년 할부는 어렵다며 7년으로 해야겠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은 마이너스 자산이 되고 감가상각도 심해집니다. 이는 오래된 중고차의 유지비나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새 차로 산 건 한 대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3, 5년 된 중고차가 가장 적합했습니다. 제 차량 중 상당수는 고급차였습니다. BMW, 메르세데스, 아우디, 포르쉐 같은 차들이었죠. 저는 자동차 매니아라 멋진 차를 많이 몰아봤어요. 우리 같은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게 있죠. 우리는 멋진 차 운전을 좋아하지만 저는 가치가 30, 50% 떨어져 감가상각된 차를 그때 삽니다. 그때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저는 예기치 못한 수리에 대비해 예산에 돈을 따로 마련해 둡니다. 보세요. 왜냐하면 새로 나온 C클래스 메르세데스 벤츠를 5만 달러 주고 사는 대신 저는 3년 된 차를 2만 5천 달러에 사고 몇 달러를 따로 저축하는 걸 더 선호하거든요. 고장이 나더라도 저는 괜찮을 거예요. 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냉각 라인이나 라디에이터 아니면 스타터 같은 데서요. 하지만 그건 4만 5만 달러의 차이와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 차액으로 많은 수리비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직접 수리할 줄 모르거나 위험을 너무 감수하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제가 2038 규칙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20%를 선불로 내는 거죠. 20% 계약금을 낼 수 없다면 예를 들어 시간당 15달러를 벌며 10만 달러짜리 차를 보고 있는데 2만 달러 선불이 어렵다면 그 차를 살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지만 저는 이 원칙을 철저히 믿어요. 3은 최대 3년입니다.
3년 안에 대출을 갚기 어렵다면 그 차는 사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대출 기간이 2년이나 3년처럼 짧으면 위험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실직하거나 차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아마 아직 신차 보증 기간일 것이고 이자도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갚을 이자도 줄어듭니다. 제 생각엔 이게 이득인 것 같고 저는 항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8, 즉 최대 당신의 총소득의 8%입니다. 만약 8%를 초과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최대 10%까지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5만 달러라면 5천, 그게 바로 그 숫자입니다. 맞죠? 이런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걸 선호합니다. 저는 수표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항상 예산을 조금 잡아두고 몇천 달러 정도 남겨둡니다. 이런 차량들에서 수리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1,000달러 정도의 여유 자금을 마련해둡니다. 저는 럭셔리카나 이런 이국적인 차들을 운전하는 걸 정말 좋아하지만 예기치 못한 고장에 대비해서 은행에 돈이 없으면 그 차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심하세요. 럭셔리 브랜드 차량은 3, 4년 후 40, 50% 저렴해집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도 정말 사랑하는 우리 E60 M5는 원래 주인에게서 샀고 그 차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 차를 정말 좋아하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는 장난감처럼 타서 주행거리가 5만 8천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냥 세워두고 있죠. 새 차일 때는 캐나다 달러로 13만 8천 달러였습니다. 블랙 사파이어 메탈릭, 알루미늄 트림 인테리어, 헤드업 디스플레이, 액티브 볼스터, 507마력, SMG를 갖춘 정말 아름다운 차입니다. 우리는 그 차를 3만 8천 달러에 샀고 주행거리는 2만 5천 킬로미터였습니다. 정말 대박 아닌가요? 제 제규어 F타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도 2018년식이었죠. 저는 2020년에 3년 된 차를 샀습니다. 5천 캐나다 달러를 지불했죠. 5년 후에 팔았는데 거의 본전으로 팔았습니다. 4년 동안 소유하면서 약 4만 킬로미터를 탔고 정말 만족스럽게 즐겼습니다. 이것들은 거래, 예시들로 중요한 건 처음에 좋은 조건으로 너무 비싸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남들처럼 보이려고 하거나 남들과 경쟁하려고 애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 럭셔리 자동차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 이국적인 차들도 좋아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차들을 탈 겁니다. 인생은 지루한 차를 타기엔 짧다고 믿어요.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저는 늘 중산층 남성으로 적당한 수입을 벌었고 많은 돈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그 돈을 최대한 활용하려 노력해왔습니다. 차를 사고 팔 때 돈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를 오래 보유하는 것입니다. 신차 평균 가격이 1,000달러라면 구입하려면 그 돈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차를 10년, 12년, 15년 동안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차량을 구매할 때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가상각으로 인해 잃게 될 금액은 6만이나 7만 달러짜리 신형 트럭의 경우 매년 10,000에서 15,000달러에 달합니다. 그 돈이면 6, 7천 달러 중고차를 살 수 있습니다. 오래된 트럭에 시동 모터나 새 타이어를 교체해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좋아요. 새 타이어에 1,500달러를 써도요. 그게 정말 중요할까요? 그렇게 많이 절약된다는 걸 안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이미지에 더 신경 씁니다. 저는 7년 된 고급차를 몰아도 신경 쓰지 않아요. 믿을만하고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좋으면 저는 삽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재미있는 차를 운전하는 걸 좋아해요. 마니아를 위한 차를 사랑하죠. 결국 그게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죠. 하지만 그걸 하면서 파산할 필요는 없어요. 제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하는 것도 가질 수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차를 가질 수 있지만 파산하지는 마세요. 저기 영상과 이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곧 다시 뵙길 바랍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